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한 월급쟁이입니다. 서울 부동산 반등의 시작인가 폭락의 전조인가?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고 회원은 플래티넘 회원과 다이아몬드 회원은 세 달에 한 번씩 회원 투자 분석 보고서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도 회원분께서 메일로 요청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동향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승하는 자세과 버티는 시중금리, 부동산 폭등을 위한 시발점인가? 예,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거래량을 보면 서울 기준입니다. 예, 서울 기준으로 거래량 평균은 약 한 6천 정도가 됩니다. 예, 요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죠. 가장 많았을 때가 2020년, 21년도에 1년에 15,000건까지도 뛰었죠. 과거 16, 17, 18년도에도 12,000에서 15,000건까지. 지금은 한 4,000건. 최대한 지금 많이 갔던 게 24년도에 지금 한 4,000건까지 갔습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은 이제 뭐 집계를 좀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은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트렌드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 요 정도까지는 와야지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진짜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중 금리를 보면 시중 금리가 요 빨간색 그래프인데 시중 금리가 한때 5% 3.83%까지 갔다가 계속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또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건 시세의 증가율, 시중 금리라는 표현이 틀린 거고 시세의 증가율, 시세의 증가율이라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이 0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까지는 계속 올랐는데 22년 후반기 때 이때 좀 많이 폭락을 했죠. 그때 다시 플러스로 살짝 돌아선 그런 형국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다시 0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상금리 추이입니다. 가상금리 추이는 금리의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해서 실제 금리가 나오는데 가상금리가 0을 기준으로 해서 한참 떨어졌었죠. 이때 이제 연끌을 했을 때고 이때부터 이제 가상금리가 계속 올랐죠.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폭락을 해 최고점에서 폭락을 하고 가상금리가 다시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죠. 시장의 에너지를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중의 금리 인하인데 한국은행 경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신규 시급액 기준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3년 10월 4.56% 고점을 해서 12월 4.16, 24년 2월 3.96, 4월 3.93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4년 4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3.93%는 2022년 5월 3.9% 이래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가상금리를 매월 뽑고 있는데 2023년 12월부터 4월까지 가상금리가 0.3에서 0.4% 내외로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환대출 플랫폼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례 대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금리는 지금 인하가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매물입니다. 매물이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서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역대 최고가를 21년도에 기록했고 지금 다시 95%까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털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매가를 끌어낼 것이냐. 근데 한 가지 또 변수가 바로 전세 매물입니다. 전세는 한때 5만 6천 개까지 갔다가 22년도 11월 달에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다 전세로 돌아서는 바람에 전세 매물은 이렇게 감소를 해서 지금 약 한 2만 8천 개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2만 9천 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것이 나중에 매가를 끌어올릴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 상위 5분위 매매가 추이입니다. 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는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격. 그렇죠? 그래서 상위 0에서 20% 이게 1분위 그렇죠? 네. 5분이라는 게 가장 높은 거죠. 아파트 값이 계속 잘 올라가고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싼 아파트는 폭락 좀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해서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 비싼 아파트 하락해서 아직 반등 못하고 있고 그 다음 비싼 아파트들은 하락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 비싼 아파트들은 상승도 적고 하락은 멈춰가고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추이. 그래서 강남에서나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은 상승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재가율, 저재가율이 과거 20년의 평균을 보면은 54.3%입니다. 근데 지금 5월 달에 53.4%로 전세가율이 지금 많이 올라왔죠. 과거에 한참 상승할 때를 보면 14년부터 상승했다고 치면 60%를 회복했을 때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54.3%를 넘어가서 56%가 되면 그때부터 전세가율이 60을 넘어서 한 70까지 가게 되면은 매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전세가율의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장기 전세가율은 54.3%에 1% 차이도 나지 않을 만큼 올라온 모습입니다. 2013년 9월 전세가율이 60% 상향 돌파하자마자 매매가도 본격적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1인 감소 증가 및 3인 이상 가구의 감소,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진말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노부부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사회자가 문제를 내면 할아버지가 문제를 설명해주고 할머니가 재치있게 대답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첫 번째 문제를 받아서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우리처럼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사는 관계를 뭐라 하지? 여자 할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재촉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 답이 틀린 것을 알았자는 할머니 크게 소리 지릅니다. 평생 왼수. 정답은 전생 영분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